안녕하세요. 다산에듀 전병칠 원장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61회 전기 기능장 필기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61회가 지난 회차와 어떻게 다르게 출제되었는지는 저희 다산에듀와 그 다음에 전기 기능장 한번에 합격하기 카페에 제가 61회 필기 문제 보고서, 분석 보고서를 올려놨으니까 그 문제를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전체적으로 아주 낯선 것이 나온 것은 아닙니다만 전기 일반 문제가 조금 더 늘어난 반면 기기 문제에 대한 변화가 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두 과목에 대한 변화를 초점을 맞춰서 보시면서 같이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자, ES-ER을 각각 송전단 전압 그리고 수전단 전압 A, B, C, D를 4단자 정수라고 할 때 전력 원선도의 반지름은 무엇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1번 문제 보시게 되면 전력 원선도라고 하는 것이 있죠. 자, 전력의 송전과 수전에 대한 것을 그리는 건데요. 자, 이 전력 원선도에서 반지름을 뜻하는 것. 원선도 그림이 이제 이렇게 이런 모양을 이제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이 원선도 반지름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걸 이제 물어보게 되는 겁니다. 반지름은 정확하게 반지름을 로라고 하게 되면요, 이것은 자 4단자 정수에서 B가 뭐죠? A 전압 B고 B는요 임피던스죠, 그렇죠? 단락 임피던스죠. B분의 자 송전 전압 그리고 수전 전압을 이렇게 나타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 문제에서는 자 B분의 이거를 VS 그다음에 VR이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답은 어떤 거?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동기전동기에 관한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자, 3번에 1, 2, 3번 보시게 되면은 2번에 역류를 조정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니죠. 조정할 수 있죠. 그쵸? 근데 이거 문제가 조금 그래요. 이제 단어가 사실 조정이 아니라 조절이라고 나와야 되는데 단어 사용은 조금 문제가 이의가 전 있습니다. 역류를 조절할 수 있다라고 되어야 되는 거죠. 3번에 직류 분권 전동기가 있다. 단자 전압이 215V, 전기자 전류가 60A, 전기자 저항이 0.1옴, 회전 속도가 1500rpm일 때 발생하는 토크는 약 몇 kgm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3번 문제 보시게 되면 우리가 분권을 먼저 그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자, 분권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계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자, 전기자가 있고, 그 다음에 아마추어가 있고,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입력 부분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동기예요. 전동기니까 여기서 전원을 집어 넣는 거죠. 단자 전압이 215V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전기자 저항이 0.1옴. 그 다음에 전기자 전류가 60A. 여기로 전기자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 이 전기자 전류가 60A에 해당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회전자 속도가 1500rpm이라고 하게 되네요. 그럼 이때 우리가 토크를 계산하라고 했으니까 토크는 어떻게 계산하게 됩니까? 토크는 자, 오메가분의 P 이렇게 계산하게 되죠. 근데 오메가가 뭡니까? 각속도죠. 그렇죠? 게다가 여기서는 킬로그램 메타로 물어보게 됐어요. 자, 그러니까 이것은 0.975하고 n분의 P 이렇게 계산하면 될 겁니다. 즉 n이라는 거 속도는 이미 알았어요. 1500이라는 거. 이때 P는 무엇입니까? 전압이랑 전류를 곱하는 거죠. 이때의 전압과 전류는 전기자에 걸리는 전압과 전기자에 흐르는 전류를 얘기하는 거죠. 따라서 자 0.975 하고서 n값이 얼마입니까? 1500이죠. 1500분의 자 P값은요. 여기 걸리는 전압은 얼마예요? 자, 일단 전압은 215V에서 여기 있는 전기자 권선에서 의 전압 강화를 빼게 되면 0.1 곱하기 60 하게 되면 6V네요. 그쵸? 그러면은 6V에다가 215에서 6V 빼게 되면은 209죠. 그러면은, 그쵸? 209에, 자, 여기 흐르는 전류 60A죠. 자,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이거 여러분이 계산 한번 해보십시오. 자, 그러면 아마 답은 3번, 8.15 정도 나올 겁니다. 4번, 그림과 같은 브릿지가 평형되기 위한 임피던스 ZX의 값은 몇 옴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브릿지 평형이라는 거 여러분이 너무 쉽게 잘 알고 계시죠? 그쵸? 자, 대각선의 곱길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같아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자, 지금 Z1이랑 ZX랑 같아야 돼요. 즉, Z1 곱하기 ZX를 한 것이 무엇과 같아야 됩니까? R3이랑 그 다음에 R2와 같아야 되는 거죠.
R2와 R3와 곱하기가 같아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ZX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자, ZX는 어떻게 돼요? 이것분의 Z1분의 R2 곱하기 R3와 같아야 되는 거고요. 자, 여기서 지금 Z1이 3 플러스 J2예요. 3 플러스 J2가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R2, R3는 얼마입니까? R2, R3가 하나는 5고 하나는 4니까 5, 4, 20 이렇게 되겠죠. 자, 이거 계산기로 하면 되겠죠. 계산기로 하면 되고, 계산기가 내가 복소수 계산기가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합니까? 공액 복소수라고 해서 자, 분모 분자에다가 부호가 반대인 3-J 3-J 이걸 이제 계산하게 되죠. 그러면 3, 3은 9죠. 9, 그 다음에 2는 4죠. J제하게 되면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4분의 3이 60, 마이너스 J 40. 요거 이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13분의 60 마이너스 J 40 요거 계산하면 되겠죠. 계산하게 되면은 이건 계산할 수 있죠. 그쵸? 60 나누기 13 하고 40 나누기 13 하게 되면은 아마 답 1번 4.62 마이너스 J 3.08 나올 겁니다. 5번에 길이 5m의 도체를 0.5웨버 제곱미터의 자장 중에서 자장과 평행한 방향으로 5m/s의 속도로 운동시킬 때 유기되는 기전력은 얼마가 되는가 물어보고 있어요. 자, 일단 우리가 유도되는 기전력 E는 이런 문제일 때 B, L, V 그 다음에 사인 세타 이렇게 우리가 풀 수 있죠. B가 자속 밀도, L이 도체의 길이, V가 속도, 그 다음에 사인 세타 할 때 세타가 각도. 따라서 지금 B 자속 밀도가 얼마라고 했냐면요. 0.5웨버라고 이야기했고요. 그 다음에 길이가 몇 미터짜리? 5미터짜리. 그 다음에 속도가 얼마? 5m/s.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 여기서 각도를 물어봤는데 직각이라고 하면 이게 보통 90이거든요. 사인 90 하면 1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는 평행이라고 물어봤습니다. 따라서 사인 얼마? 빵도가 되는 거예요. 그럼 사인 0 하게 되면 이 값 0이에요. 따라서 이 전체 값은 얼마가 된다? 보나마나 할 것도 없이 0이 된다. 답은 1번. 6번에 다음과 같은 블록선도의 등가 합성 전달 함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물어보고 있습니다. 전달 함수 우리가 물어보고 있죠. 전달 함수는 어떻게 됩니까? 자, 1, 그 다음에 부호는 반대로 하고요. 그 다음에 패로 분의, 자, 그 다음에 계로의 경로를 적게 되면 됩니다. 그러면 1 먼저 적고요. 그 다음에 거기 H, 패로 보게 되면은 패로의 앞에 부호가 어떻게 될까? 마이너스 플러스로 되어 있죠. 그럼 반대로 되어 있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를 집어넣고요. 패로는 H고요. 피드백은요. 그 다음에 경로 옆으로 쭉 가는 거는 G니까 이렇게 풀게 되면 되겠네요. 그렇죠? 답은 그래서 3번. 7번에 스노버 회로. 자, 스노버 회로라고 하는 거는 보통 우리가 돌입됐을 때라든지 끊을 때 큰 전류가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한 바로 그런 변화되는 것을 막는 회로입니다. 뭐 예를 들어 전압도 제한하고요. 스노버 회로는 크게 세 가지인데 전압을 제한하는 방법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전류를 제한하는 방법도 있고, 그 다음에 전류 변화율, 이것을 이제 막는 방법도 있습니다. 변화율, 증가율, 이렇게도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지금 설명이 아닌 것은 무엇이냐? 4번에 반도체 소자의 전류 상승률만을 저감하기 위한 것이다? 아니요. 전류 상승률만이 아니라 이 전압이나 전류를 제한하기 위해서도 사용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제 인터넷 서치를 통해서 스노버 회로라고 하게 되면 다양한 여러 가지 형태가 나오게 됩니다.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8번. 권수비 1대2의 단상 센터탭형 전파 정류 회로에서 전원 전압이 220V라면 출력 직류 전압은 약 몇 볼트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사실 이 문제를 제기한다면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뭐냐 이거 문제가. 왜냐면은 1대2이기 때문에. 자, 그런데 우리가 좀 그렇게 풀지 않고 단상 센터탭형이라고 했기 때문에 제가 이제 출제자의 의도대로 한다면은 출제자의 의도는 아마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자, 여기에 코일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2차 측도 코일이 하나 있게 되고요. 자, 이 센터 탭, 가운데 이렇게 센터 탭을 내게 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다이오드를 이렇게 걸게 된 형태의 정류 회로를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때 전파 정류에서 전원 전압이 220V이면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출력되는 전압이 220V를 얘기하는 거죠. 자, 여기에 만약에 부하가 있게 된다면 그러면은 이게 전파 정류 회로이기 때문에 220 곱하기 0. 어떻게 되는 거죠? 9가 되는 거죠. 9. 계산하게 되면 아마 198V 될 겁니다. 답은 그래서 4번이에요.
9번에 수전용 변전 설비의 1차 측에 설치하는 차단기 용량은 주로 어느 것에 의하여 정해지게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차단기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에 의해서 그 차단 전류가 결정되게 됩니까? 전격 차단 전류에 의해서 결정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전격 차단 전류. 내가 얼만큼까지 이상 전류가 흘러왔을 때 그걸 끊을 수 있느냐가 결정되게 되는 거죠. 답은 3번이죠. 10번 해독기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무엇이냐? 멀티플렉스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억 회로로 구성되어 있다는 잘못된 거죠. 이거는 플립플롭 얘기하는 건데 기억 회로는 아니죠. 보통 우리가 지금 10번 문제 해독기, 디코더 같은 경우에는 입력되는 것을 자 예를 들어 뭐 이렇게 만약 입력되는 것이 두 개다. 그러면은 이 구성을 받아서 뭐 예를 들어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뭐 0, 1일 때는 첫 번째, 뭐 0, 0일 때는 두 번째, 1, 0일 때는 세 번째, 1, 1일 때는 네 번째. 이렇게 출력을 내게 되는 걸 우리가 보통 디코더라고 이야기하게 되죠. 11번 8극 동기 전동기의 기동 방법에서 유도전동기로 기동하는 기동법을 사용하려면 유도전동기에 필요한 극수는 몇 극으로 하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거 본문에서도 많이 나왔던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유도전동기를 이용한 기동법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몇 극 적은, 2극 적은 것을 사용한다.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문제에서는 몇 극짜리라고 했냐면은 동기전동기가 8극이라고 했으니까 8 빼기 2 산수만 하면 할 줄 알아요. 몇 극짜리? 6극짜리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답은 1번이에요. 12번 R은 5옴, L은 20mH 및 가변 콘덴서 C 페럿으로 구성된 RLC 직렬 회로의 주파수 1000Hz인 교류를 가한 다음 콘덴서를 가변시켜 직렬 공진시킬 때 C값은 약 몇 마이크로 페럿이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C값 물어보고 있는데 지금 12번이죠. 자, 이거 공진주파수 구하는 식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죠. 자, 공진주파수는 어떻게 됩니까? 2 파이 루트 LC분의 어떻게 돼요? 1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죠. 그러면 여기서 지금 C값 물어보고 있어요. C값 물어보고 있어요. C값 물어보고 있어서 하나씩 대입하면 되는데 뭐 그렇게 해도 되고 자 풀게 되면은 F의 제곱은 어떻게 됩니까? 4 그 다음에 파이의 제곱 그리고 L, C 분의 1 이렇게 될 수 있죠. 지금 궁금한 게 C값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C를 이쪽으로 옮기게 되면은 C는 어떻게 돼요? 4 파이 제곱 곱하기 L 곱하기 주파수의 제곱 분의 1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자, 나머지는 여러분들 직접 계산해 보시죠. 4 곱하기 3.14의 제곱 곱하기 L 값이 얼마예요? 20mH, 그쵸? 그 다음에 F 값은 1000의 제곱 계산하게 되면은 아마 한 1.27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6승 마이크로 페럿 6승 페럿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게 마이크로니까 1.27 정도 나오겠죠. 계산 한번 직접 해보세요. 근데 여기서 문제에서는 뭘 알려줬냐면은 R 저항값을 알려줬지만 저항값은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쓸모가 없습니다. 13번 저항 10 루트 3옴 유도리액턴스 10옴인 직렬 회로에서 교류 전압을 인가할 때 전압과 이 회로에 흐르는 전류와의 위상차는 몇 도가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13번 자 줄을 한번 쭉 내리고 자 일단 저항이 10 루트 3 유도리액턴스 10옴이래요. 그러면은 이게 10 루트 3이고 리액턴스가 10옴이래요. 이때 위상차 세타 물어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일단 우리 코사인 세타는 얼마입니까? 코사인 세타는 이렇게 하는 걸 우리가 코사인 세타라고 하죠. 그렇죠?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합니까? 이거의 제곱 더하기 이거의 제곱에 루트를 씌운 거죠. 그러니까 10의 제곱 플러스 10 루트 3의 제곱 분의 코사인 세타 10 루트 3 이렇게 구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요거 계산하면 얼마큼이 됩니까? 이거 계산해 보세요. 10배 제곱하면 100. 요거 계산하게 되면 10 루트 3에 제곱하면 아마 한 300 정도 나올 겁니다. 그럼 400이죠. 400 루트 씌우게 되면은 20이죠. 그렇죠? 20분의 10 루트 3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럼 여기서 세타도 우리가 계산할 수 있죠. 세타 계산하게 되면은 이게 아마 계산하면 0.866 정도가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아크 코사인 0.866 계산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각도가 아마 나올 겁니다. 각도는 30도 나올 거예요. 14번 송배전선로의 작용 정전 용량은 무엇을 계산하는 데 사용되게 되는가? 우리가 작용 정전 용량이라고 해서 왜 송전선로에서 선 하나가 옆에 있는 선이랑
영향 미치는 거를 상호 정전 용량, 그 다음에 그것이 땅과 미치는 영향을 우리가 대지 정전 용량 이런 말을 썼습니다. 상호 정전 용량과 대지 정전 용량을 합친 것을 작용 정전 용량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단도체일 때 작용 정전 용량 C는 뭐 로그 R분의 D 0.02413 뭐 이렇게도 이제 계산하는 방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는 작용 정전 용량은 무엇을 나타내는가? 이 작용 정전 용량 이야기하는 거죠. 이거는 정상적으로 운전했을 때 충전되는 것을 우리가 얘기하는 거죠. 충전 전류를 계산할 때 사용하게 되죠. 2번입니다. 15번 코일의 성질을 설명한 것 중에서 틀린 것은 무엇인가? 1번에 전자속 성질 있죠. 2번에 상호 유도작용도 있죠. 3번에 전원 노이즈 차단이 있죠. 4번에 전압의 변화를 안정시키는 성질이 있다? 아니죠. 전류의 변화를 안정시키는 성질이 있게 되는 겁니다. 16번 전기자의 반지름이 0.15m인 직류 발전기가 1.5kW의 출력에서 회전수가 1500rpm이고 효율은 80%이다. 이때 전기자 주변 속도는 얼마큼이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여러 가지 숫자를 주었지만 주변 속도를 구할 때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그쵸? 어떤 거? 파이, D, 그 다음에 60분의 N 요것만 있으면 되게 됩니다. 다른 거, 와트, 다 상관없죠. 자, 파이가 얼마예요? 3.14죠. 그쵸? 파이 곱하기 D, D는 직경 얘기하는 거죠. 반지름이 0.15라고 했으니까요. 직경은 당연히, 파이는 3.14고, 직경은 0.3이죠. 곱하기 60분의, 자, 회전 속도가 얼마냐? 15,000이 해당되게 돼요. 그쵸? 그럼 15,000. 자, 계산하면 끝났죠. 예. 23.55 m/s 될 겁니다. 17번 그림과 같은 회로에서 25매 흐르는 전류는 몇 암페어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여기를 17번 지금 그림에서 자, 여기에 10V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5ohm이 있고요. 그리고 자, 이쪽에 3A가 있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 25ohm이 있게 되네요. 자, 일단 25ohm에 흐르는 전류는 얼마큼이 되는가 물어보고 있죠. 여기 25ohm에 흐르는 전류 요 I를 물어보고 있죠. 자, 일단 두 가지로 풀어야 될 거예요. 이걸 우리가 중첩의 원리라고 이야기하죠. 첫 번째 10V일 때 25ohm에 흐르는 전류를 먼저 계산한 다음에 3A일 때 25ohm에 흐르는 전류를 계산하게 되면 두 개를 더하게 되면 되는 거죠. 첫 번째 10V일 때 10V인 경우 10V인 경우는 I는 R분의 V 그럼 전체가 얼마예요? 합치게 되면은 여기 전류원이잖아요. 전류원은 개방하는 겁니다. 그냥 떼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전류 이렇게 흐르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25분의 자 전압이 10이에요. 그쵸? 25분의 10 이거 계산하면 0.4 나오죠. 0.4A. 일단 10V짜리는 0.4A가 공급이 돼요. 자, 두 번째 3A짜리 3A짜리 입장에서 보게 되면은 이 전압은 단락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전류가 요렇게 흘러가게 되죠. 분배되게 되는 거죠. 따라서 3 곱하기 두 개를 합친 것 25분의 자 이쪽 거를 곱해야 여기 20A 흐르는 전류를 계산할 수 있게 되는 거죠. 5, 25, 5분의 1, 5분의 3 하면 0.6A죠. 그럼 0.4 더하기 0.6 하면 여기 얼마입니까? 1A가 되겠죠. 답 3번. 18번 금속관 공사 시 관을 접지하는 데 사용하는 것은 이거는 뭐 그냥 보기에서 답이 나왔죠. 어스클램프. 19번 고압 또는 특고압 가공 전선로로부터 공급을 받는 수용 장소에 인입구 또는 이와 근접한 곳에 실어야 되는 것은 라이트닝 어레스터. 피뢰기죠. 피뢰치. 이상 전류를 대지로 방전하기 위한 것. 20번 표준 상태에서 공기의 절연이 파괴되는 전위 경도는 교류로 약 몇 킬로볼트 퍼 센티미터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게 절연 파괴 경도를 얘기하는 거죠. 교류일 때는 21킬로볼트가 되면은 1cm의 절연이 파괴되고요. 직류일 때는 얼마? 30킬로볼트가 1cm의 절연을 파괴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답은 교류니까 2번을 얘기하는 거죠. 21번 변압기의 효율이 회전기의 효율보다 좋은 이유는 무엇인가? 변압기는 우리가 뭐예요? 고정기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발전기나 전동기는 회전기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변압기의 효율은 보통 97%가 넘게 되는데 왜 이렇게 높을까요? 당연히 변압기는 회전하지 않잖아요. 회전하지 않으니까 기계손들, 즉 풍손이라든지 베어링손, 마찰손 이런 손들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당연히 효율이 좋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3번 기계손이 없기 때문에 그렇죠.
22번. 다음 괄호 안에 알맞은 내용으로 옳은 것은 무엇입니까? 이거 처음 나오는 문제인데요. 버스덕트 배선에 의하여 시설하는 도체는 얼마 이상의 띠 모양. 자, 이때는 20제곱밀리미터가 되고요. 그 다음에 5mm의 관 모양이나 둥근막대 또 둥근막대 모양의 동또는 단면적 얼마 이상 30제곱밀리미터 이상인 띠 모양의 알루미늄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답은 3번 20, 30입니다. 처음 나오는 문제라 어려우실 수 있어요. 23번 퍼센트 동기 임피던스가 130%인 삼상 동기 발전기의 단락비는 어떻게 되는가 물어봤습니다. 단락비도 우리 많이 풀어봤던 얘기죠. 단락비를 우리가 K라고 하게 되면은 단락비 K는 퍼센트 임피던스 분의 100 이렇게 계산합니다. 100 나누기 퍼센트 임피던스만 계산하면 되는 거죠. 퍼센트 임피던스가 130이라고 했으니까 100을 얼마? 130으로 나누게 되면 됩니다. 그러면 0.77 나올 거예요. 24번 송전선에 코로나가 발생하면 무엇에 의해 전선이 부식되는가? 이 먹는 맥주 코로나가 아닙니다. 전선의 코로나 현상, 얇은 빛과 소리를 내면서 공기 중으로 방전되는 현상을 우리가 코로나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오존이나 산화질소가 수분이랑 만나게 되면은 우리가 초라고 부르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초산, 질산이 나오게 되는 건데 이 원인은 무엇이냐? 오존이나 산화질소 때문에 그래요. 답은 4번입니다. 전선이 이제 전선 바인드나 이런 것들이 부식되는 안 좋은 현상이죠. 25번 현수회자 4개를 1년으로 한 66kV 송전선로가 있다. 자, 현수회자 한 개의 절연 저항이 2000메가옴. 이라면 표준 경관을 200m로 할 때 1km 당의 누설 컨덕턴스는 얼마큼이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거는 전기 기사에서 나왔던 문제인데, 자, 25번 문제예요. 이게 4개를 1년으로 한다는 건 뭐냐면은 이런 거 물어본 거야. 하나, 둘, 셋, 넷, 4개가 이렇게 한 쌍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한 줄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 바로 몇 개? 1km에, 표준 경관을 200m로 해서 1km 했대요. 그럼 200m로 해서 1km면은, 자, 이걸 둘, 셋, 넷, 다섯 개가 들어가는 거죠. 그쵸? 자. 이렇게 있다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하나가 2000메가옴이라고 했어요. 그럼 4개 있으면 얼마입니까? 한 줄은 직렬이니까 8000메가옴. 자, 계산하게 되면은 8000 곱하기 10의 6승 옴이 되는 겁니다. 오케이? 네. 근데 이게 병렬로 있게 돼요. 그러니까 이때의 전체 저항을 구하게 되면은 전체 저항은 어떻게 됩니까? 8000 곱하기 10의 6승이 5개가 병렬로 되어 있는 거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합성 저항을 구하게 되면요. 얼마가 나올까요? 8,000 하게 되면, 1600 곱하기 10의 6승 정도가 나올 거예요. 그런데 지금 문제에서는 뭘 구하라고 했냐면은, 컨덕턴스가 얼마냐, 이렇게 이제 구하고 있어요. 그럼 컨덕턴스는 저항의 역수죠. 그러니까 1600 곱하기 10의 6승 분의 1 이렇게 계산하면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컨덕턴스를 계산할 수 있는데 0.63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 정도가 될 겁니다. 답은 2번이에요. 26번 삼상 유도전동기가 입력 50kW 고정자 철손 2kW일 때 슬립 5%로 회전하고 있다면 기계적 출력은 얼만큼이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거 어떻게 구해야 되나요? 삼상 26번에서 입력이 50kW.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입력이 처음에 50kW가 들어왔대요. 여러분 월급이 처음에 50만 원 받은 거예요. 자, 그런데 고정자 철손 일단 기계 손실에서 얼마? 2만 원을 깠대요. 2kW. 그러면은 여기로 간 것은 48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런데 슬립이 5%니까 PC2 우리가 2차 동선 구할 수가 있죠. PC2는 얼마입니까? P2 입력에다가 슬립 곱하게 되는 거죠. 지금 P2가 48이고요. 그 다음에 슬립이 0.03입니다. 48 곱하기 0.03 계산하게 되면은 슬립이 0.05죠. 그렇죠? 0.05 계산하게 되면은 8, 5, 40, 5, 4, 20, 2.4? 예, 2.4 정도 될 거예요. 그럼 48에다가 2.4 빼게 되면 얼마일까? 45.6인가요? 45.6? 45.6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출력은 얼마야? 45.6이 되겠네요. 답은 1번이죠.
27번. 그림은 변압기의 단락시험 회로이다. 임피던스 전압과 전격 전류를 측정하기 위해서 계측기를 연결해야 할 때 단자의 단락 결선을 하여야 하는 단자를 옳게 나타내는 것은 무엇인가? 자, 일단 단락시험이기 때문에 2차 측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단락시켜주죠. 그러니까 F랑 G는 어떻게 됩니까? 단락시켜야 돼요. 일단 F랑 G를 단락시켜야 되는 것 하게 되면 2번이랑 4번 딱 두 개밖에 안 남아요. 자, 이때 전격 전류를 얘기했는데, 전격 전류는 여러분 뭐예요? 그 직렬 구간에서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27번에서 보게 되면은 여기 C가 있고 그 다음에 D가 있는데 이 구간에 전격 전류를 흘려야 되는 거죠. 전격 전류를 D랑 E에 흘립니까? 이거는 전압이게 되는 거죠. 부하와 병렬로 있게 되는 건 전압이고 직렬로 있게 되는 게 전류죠. 그러니까 답은 4번이네요. 뭐 볼 것도 없네요. 28번. 보호선과 전압선의 기능을 겸한 전선을 무엇이라고 하게 되는가? 4번에 FEN 선이라고 합니다. 이거 보호선이랑 그 다음에 전압선을 같이 하게 되는 거고. 보호선이랑 전압선이죠. 그렇죠? 보호선의 전압선은 3번입니다. PEL이 되게 됩니다. 4번은 중성선이랑 N은 뉴트럴이니까 중성선이죠. 29번 10kW의 농형 유도전동기 기동 방법으로 가장 적당한 것은 무엇이 되는가? 우리가 기동 전류를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하게 되죠. 기동 전류를 줄이기 위해서 사용하는 방법 중에서 5에서 15kW의 유도전동기를 사용할 때는 보통 우리가 Y 델타 방법을 사용해서 기동 전류를 제한하고 있죠. 답은 얼마? 2번. 30번에 1 전자볼트, 일렉트론 볼트는 약 몇 줄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답은 30번에 1번인데 1.6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이제 이렇게 되는데, 이거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은, 여러분 전기가 1쿨롱이라고 하는 게 뭐였습니까? 1쿨롱이라는 게 전자가 몇 개의 과부적입니까? 6.24 곱하기 10의 18승 개의 전자 과부적으로 생기는 걸 우리가 1쿨롱이라고 했잖아요. 그게 여기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렇죠? 1.6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9승 분의 1이 이게 6.24 곱하기 10의 18승 개죠. 그렇죠?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문제를 보게 되면은 몇 줄을 막 푸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전체적으로 이게 개념을 알고 있냐 없냐, 개념을 아냐, 문제를 풀 수 있냐, 그냥 이렇게 한 줄 정도. 그런 것만 좀 제가 보기에는 좀 계속 물어봤던 것 같아요. 그쵸? 요걸 우리가 조금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31번. 다음 그림은 어떤 논리 회로인가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에는 A, B에다가 0101, 0000 뭐 계속 한번 넣어줘 보세요. 31번에. 그럼 00도 한번 넣어보고 11도 한번 넣어보고 계산하게 되면은 00만 넣었을 때가 1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다 0이 되게 됩니다. 그럼 이거는 뭐의 반대입니까? 논리 합의 반대죠. 합의 반대. 오화의 반대. 그러니까 노화가 되는 거죠. 답은 1번. 30번. 평형 3상 델타 부하에 성간전압 300V가 공급될 때 선전류가 30A 흘렀다. 부하 한 상의 임피던스는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32번 문제가 바로 이런 델타 회로를 얘기하는 거죠. 델타 회로고, 자, 여기에 이제 이렇게 임피던스가 이제 하나씩 있게 되는 거죠. 지금 공급되는 전압이, 성간전압이 300V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선전류가 30A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상전류는 30A를 루트 3만큼 나눈 게 되겠죠. 그러면 이때 물어보는 게 한 상의 임피던스, 얘 임피던스는 얼마냐 물어봤어요. 임피던스는 어떻게 계산하게 됩니까? 그러면요. IL 분의 V 하고 여기다가 루트 3을 곱하게 된 거죠. 그렇죠? 왜요? 이게 원래 IL이라고 하는 게 선전류가 임피던스 분의 V 한 거에다 루트 3을 곱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 개 자리 바꾸게 되면은 이런 방식으로 풀 수 있는데, 그럼 IL이 얼마예요? 30이잖아요. 30분의 300 곱하기 루트 3. 그러면은 이렇게 없어지니까 10루트 3이 되겠네요. 답은 2번이죠. 33번에 뭐 이렇게 쉬운 문제가 나오나 모르겠어요. 그림의 회로에서 입력 전원의 양의 반주기 동안에 도통하는 다이오드는 위에가 플러스 되고 밑에가 마이너스 돼. D1으로 통하게 되고 밑에는 D2로 통하게 되겠죠. 그렇죠? 1번. 34번. 저압 가공 인입선의 시설 기준이 아닌 것은 무엇이냐? 1번의 전선은 나전선? 나전선 사용 안 하죠. 그러니까 가공 인입선. 공중으로 오게 되는데, 집안에 들어오게 되는데 어떻게 나전선을 사용하게 됩니까? 아니죠. 1번은 잘못된 얘기입니다. 35번. 전기회로에서 전류는 자기회로에서의 무엇과 대응이 되게 되는가? 자속과 대응이 되게 되는 거죠. 전류에서는 도선을 따라 전기가 흐르지만 자속에서는
투자율의 물질에 따라서 자속이 이동하게 되는 거죠. 36번. 전압계의 측정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서 콘스탄타 또는 망간인선. 망간인선은 구리, 망간, 니켈 뭐 이런 거의 합금선입니다. 저항을 전압계로 직렬로 접속하는데 이때의 저항을 무엇이라는가? 전압계의 측정 범위를 넓히기 위해서 직렬로 사용하는 것. 하나. 배율기. 그쵸? 37번. 220V 삼상 유도전동기의 전부하 슬립이 3%이다. 공급 전압이 200V가 되면 전부하 슬립은 약 몇 %가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지금 문제가 37번이죠. 자, 슬립이라고 하는 것은요, 공급 전압의 제곱에 반비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가 뭐냐면은, 원래 200V였는데, 220V인데 여기다가 200V를 넣은 거죠. 그러니까 이때 슬립은 얼마냐고 물어보게 되는데, 이때 슬립은 원래 얼마요? 220V죠. 220V이고, 자, 여기에 200V를 넣은 거기 때문에 요거 계산하게 되면 됩니다. 슬립이 지금 0.03이라고 했어요. 0.03. 그러면 요거 그대로 계산합니다. 0.036 퍼센테이지로 하게 되면은 3.6%가 되겠네요. 38번. GTO의 특성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GTO는 온, 오프가 가능한 거죠. SCR 같은 경우에는 도통 가능하지만, 도통을 이제 끊으려면, 오프를 시키려면은 역전압, 에노드와 그 다음에 캐소드 사이에다가 역전압을 인가하거나 유지전류 이하의 전류를 흘려야지 오프됐지만 GTO는 온오프가 가능한 거죠. 그렇죠? 역방의 전류를 흘려서 가능하게 됩니다. 1번입니다. 39번. 전력 설비에 대한 설치 목적의 연결이 옳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자, 뭐 소호 리액터, 한류 리액터 있는데 3번에 직렬 리액터스 충전 전류 방전? 이거는 아니죠. 충전 전류 방전하는 거는 방전 코일이 하는 역할이죠. 직렬 리액터는 3고조파, 5고조파 이제 제거하는 거죠. 단상일 때는 3고조파, 삼상일 때는 5고조파를 제거하는 목적을 사용하고 있죠. 40번. 다음은 어떤 게이트에 대한 설명인가? 한번 잘 보세요. 게이트의 입력이 서로 다른 입력이 들어올 때 1이 되고, 자, 40번에 다른 입력이 들어올 때 1이고, 그 다음에 게이트의 입력에 같은 입력이 들어오면 0. 서로 달라야 1이 되는 거예요. 그쵸? 뭐예요, 이거? 베타적 논리 합이죠. 그쵸? 익스클루시브 오화 게이트. 답은 4번, EX5화. 41번. 파형률과 파고율이 같고 그 값이 1인 파형은 무엇입니까? 파형률, 파고율 둘 다 1인 것. 하나 있죠. 구형파. 42번. 지중해 매설되어 있는 케이블의 전식이 전기 부식을 얘기하는 겁니다. 방지하기 위해서 누설 전류가 흐르도록 길을 만들어 금속 표면의 부식을 방지하는 거는 무엇이 되는가? 그러니까 42번. 자, 여기서 만약에 뭐 배관 같은 게 있다. 자, 그러면 이것이 이제 부식되게 되는데 여기다가 강제로 전원 공급 장치를 달아서 전류를 흘리게 하는 게 뭐냐? 강제 배류법이라고 하는 거죠. 43번. 하나의 철심에 동일한 권수로 자기 인덕턴스 L 헨리의 코일 2개를 접근해서 감고 이것을 자속 방향이 동일하도록 직렬 연결할 때 합성 인덕턴스는 어떻게 되는가? 결합 개수는 0.5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자, 문제 보시게 되면 43번에 합성 인덕턴스 L은 L1 플러스 L2 플러스 마이너스 EM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자, 이때 L1, L2가 얼마라고 했냐면은, 그건 없네요. 그쵸? 어쨌든 동일한 거네요. 그쵸? 동일한 거. 그래서 그러면은 L 플러스 L2, L, 그 다음에, 어떤 방향이에요? 동일한 방향이죠. 그쵸? 플러스 2하고 M은 K 루트 L1, L2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M이 이제 K가 여기서 결합 개수가 되는 거죠. 그럼 요거 LL 합치게 되면은 얼마입니까? 2L이 되는 거죠. 2L 플러스. 자, K가 지금 얼마라고 했냐면은 0.5라고 했어요. 그쵸? 여기 L1, L2 똑같으니까 그러면은 요거 뭐가 남습니까? L 나오게 되고요. 0.5 곱하기 2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1 되고요. L 바로 나오게 되니까 3L이 되겠네요. 그냥 답은 3번. 한번 여러분 계산해 보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사실 약간 빠르게 설명하는 게 있죠. 그렇죠? 약간 빠르게 설명하는 게 있지만 여러분들은 계산하는 문제에서는 특히 여러분들이 잠깐 이 화면을 정지시킨 다음에 한번 실제로 풀어보시는 게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겁니다. 다음에 44번. 고저압 진상용 콘덴서의 설치 위치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요. 일단 부하마다 우리가 그러니까 코일 부하, 모터 부하 때문에 지상작용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상용 콘덴서를 설치하는 것은 모터마다 설치하는 거예요. 이렇게 모터마다
콘덴서를 설치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비용이 많이 들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맨 앞에다가 여러 가지 용량을 놔서 탭 체인지 방식으로 보통 사용하게 되는 거죠. 가장 효과적인 건 일단 분산해서 부하마다 설치하는 겁니다. 45번 전격 전압이 200V, 전격 출력이 50kW인 직류 분권 발전기의 계좌 저항이 25mm 때 전기자 전류는 몇 암페어인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45번. 분권이 여러 개 나왔어요. 그쵸, 지금. 자, 앞에도 나왔는데, 분권을, 전기자, 계좌. 자, 전격 전압이 200V가 되고요. 그 다음에 전격 출력이 50kW. 그 다음에 직류 분권 발전기의 계좌 저항이 25ohm. 그 다음에 이때 전기자 전류는 얼마가 되는가 물어보고 있죠. 그러면은 여기 이 전기자 전류가 얼마가 되느냐 이거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이 전기자 저항 얼마입니까? 전기자 저항은 안 나왔죠. 자, 200V가 되면요. 병렬로 이 양쪽도 200V가 되겠죠. 이 양쪽이 200V가 되면요. 흐르는 전류는 무엇입니까? I는 R분의 V, 20분의 200이니까 여기는 10A가 흐를 거예요. 그럼 여기는 50이니까 I는 V분의 P, 200분의 50, V분의 P 하게 되면 250이죠. 250A가 흐를 겁니다. 그러면은 이 양쪽 두 개 합치게 되면 여기서 처음에 맞는 게 되겠죠. 260A가 되겠네요. 답은 4번. 네. 46번. 전압원 인버터에서 암 단락을 방지하기 위한 것은 암 단락이라고 해서 서로 함께 같이 붙는 건데요.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데드타임, 서로 그 시간이 겹치지 않게끔 하는 거. 그걸 우리가 데드타임이라고 합니다. 데드타임을 설정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7번. 16진수 B85를, B85를 10진수로 표현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 47번. 16진수가 B, 얼마예요? 8, 5, 이렇게 되어 있죠. 5. 그쵸? 그러면 이거는 16의 0승이고, 16의 1승이고, 16의 2승이에요. 그러면은 B는 뭡니까? A가 10이니까 B는 11이죠. 그러면은 11 곱하기 16의 제곱. 자, 여기는 8 곱하기 16의 1승. 그 다음에 여기는 그냥 더하기 5. 그래서 5 더하기 요 값 더하기 요 값 계산하게 되면은 총 값이 나올 겁니다. 얼마야? 2400, 2949 이렇게 나올 겁니다. 몇 번이에요? 47번까지 막았는데 어떠세요? 저는 괜찮은데 아무래도 시험 범위가 좀 이렇게 넓어지는 건 맞습니다. 근데 제가 뭐 계속 말씀드리지만 시험 범위가 이렇게 넓어진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책을 한 권 봐야 될 걸 5권 본다? 이거는 전략적으로 맞다라고 이야기하기가 좀 어려워요. 예를 들어 기능장을 따기 위해서 그러면 기사책을 그럼 다 봐야 되냐? 자, 저는 그거는 조금 반대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러면 시험 범위가 너무 넓어지게 되면은 오히려 체력적으로나 시간적인 것을 너무 많이 소비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맞은 전략을 취해야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정규반만 하나만 잘 파도 충분하게 한 38개, 40개 정도는 나올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전략적인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특히 기능장애인 체력이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필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실기에서 시험을 끝내야 되는 거기 때문에 기능장애 필기 넘는 거는 뭐 일부 능선 정도밖에 온 게 아니죠. 그렇죠? 정상이라고 하게 되면은 처음에 등산하게 되면은 이제 티켓 끊고 등산로 입구에 진입하는 것 정도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는 굉장히 전략적으로 해서 에너지를 아끼고 그다음에 기능장 실기에서 사실은 에너지를 많이 쏟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몇 번까지 했죠? 48번이죠. 자, 진공 중에 2m 떨어진 두 개의 무한 평형 도선의 단위 길이당 10의 -7승의 실승 뉴턴의 반발력이 작용할 때 도선에 흐르는 전류는 어떻게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지금 48번에 도선 두 개예요. 하나, 두 개가 있고, 자, 평형도선의 단위 길이당 반발력이 작용하는, 반발력은 서로 다른 쪽일 때 반발력이 작용하게 되죠. 이때 힘은 어떻게 됩니까? 힘은, F는 거리분의 2 I1, I2 곱하기 10의 -7승 뉴턴미터죠. 이거를 I1이라고 하고 이걸 I2라고 하게 되면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근데 지금 2m이고 10의 -7승 뉴턴이라고 했으니까 2m이고 여기가 2고 그러면은 그냥 이거 없어지죠. 10의 -7승 하려면 여기가 1이어야 되는 거죠. 따라서 여기가 1A하고 이쪽이 1A였다는 얘기겠죠. 답은 1번이죠. 49번. 철근 콘크리트 주로서 그 전체 길이가 16m, 초가 20m
20m 이하이고 설계하 중에 6.8kN 이하인 것을 지반이 연약한 곳에 설하고자 한다. 자, 이때는 얼마야 되는가? 일단 여러분이 딱 계산해야 될 게 49번. 철근 콘크리트주의 자, 매설 깊이에요. 일단 15m 이하일 때는 6분의 1 이상 묻습니다. 그 다음에 15m 초과되게 될 때는요 2.5 이상이에요. 근데 지금 문제에서는 16을 넘고 그 다음에 20까지 됐을 때는 2.8 이상이 되는 겁니다. 답은 지금 2번이죠. 50번 여자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무엇인가? 특히 동기기 같은 거일 때, 자, 동기기일 때 안에 직류를 공급해줘야 되죠, 누군가. 그렇죠? N극, S극, 계좌에다가. 이 계좌에다 직류기를 공급하는 게 바로 여자기죠. 답은 몇 번? 3번 직류전류를 공급하는 것이다. 51번 변압기의 병렬운전 조건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무엇인가? 극성 같아야 되고요. 2번도 같아야 되고 3번도 같아야 되는데 4번에 각 변압기의 임피던스가 전격 용량에 어떻게 돼요? 반비례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용량이 클수록 임피던스가 어떻게 돼요? 작아야 된다는 겁니다. 52번 전력 원선도에서 구할 수 없는 것은 4번에 과도 안정 극한 전력 뭐 이런 것들 구할 수 없죠. 나머지 1, 2, 3번 다 구할 수 있다. 그럼 뭐 코로나 손실 이런 거는 우리가 못 구하죠, 원선도에서. 53번. 자, FT는 2분의 exponential AT 플러스 exponential 마이너스 AT의 라플라스 변환하게 되면 얼마큼이냐 물어보고 있습니다. 라플라스 변환 생소한 분들은 아마 풀기 어려웠던 문제 같은데, 자, 53번. FT 2분의 exponential AT exponential 마이너스 AT. 맞죠? 이거 이제 풀게 되면은 이렇게 이제 풀 수 있죠. 자, 이 값이 전체적으로 얼마입니까? 2분의 1에 이렇게 exponential AT 그 다음에 플러스 exponential 마이너스 AT 이렇게 할 수 있죠. 이거 이제 라플라스 변환하게 되면요. 그러면은 2분의 1에 여기가 A니까 S 마이너스 A분의 1 그리고 플러스 S 플러스 A분의 1 이렇게 우리가 또 계산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요. 2분의 1 계산한 다음에 요거 이제 우리가 뭐 통분해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두 개를 곱하게 되니까 S제곱 마이너스 A의 제곱 이렇게 되나요? 그쵸? 그 다음에 위에는 S 마이너스 A 플러스 S 플러스 A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거는 2분의 1에 S제곱 마이너스 A제곱분의 그 다음에 AA 없어지게 되면은 ES가 되겠죠. 그럼 E 없어지게 되겠네요. 그러면은 S제곱 마이너스 A제곱분의 얼마? S 이렇게 되겠네요. 답은 뭡니까? 답은 1번이네, 1번. 54번. 공사 원가를 구성하고 있는 순 공사 원가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순 공사 원가에는 뭐 재료비, 노무비, 경비 이런 것들이 포함되게 되는 거죠. 4번에 일반 관리비, 이거는 이제 포함되지 않죠. 55번. 3시그마법의 X바 관리도에서 공정이 관리 상태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리 상태가 아니라고 판정하는 제1종 과오는 약 몇 %인가? 이걸 우리가 경험적 규칙이라고 하게 되는데 55번. 이게 68, 그 다음에 97, 그 다음에 99.75? 73, 73 이 규칙이라고 이야기해야 되죠. 그래서 1시그마, 2시그마, 3시그마까지 가게 되는 거죠. 그럼 3시그마, 지금 3시그마법이라고 얘기했으니까 3시그마법에서의 과오는요, 0.27이 되겠는 거죠. 0.27. 2시그마에서는 3이 되는 거고요. 답은 1번이에요. 56번. 검사의 종류 중 검사 공정에 의한 분류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무엇이냐? 수입, 출하, 공정. 이거 다 검사 공정이에요. 그쵸? 근데 3번에 출장. 이거는 가서 하는 거니까 방법이죠. 57번. 워크 샘플링에 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것은 무엇인가? 워크 샘플링은 구성 비율이나 가동률 뭐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건데 이와 상반되는 개념이 바로 스톱와치법. 스톱와치. 이제 초시계로 이렇게 시간 재는 거. 스톱와치법이 상반되는 개념이죠. 근데 그래서 2번 보게 되면 워크 샘플링은 스톱워치를 사용하여 관측 대상을 순간적으로 관측하는 것이다. 이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거는 스톱워치법에 해당되는 겁니다. 2번이 잘못된 거예요. 58번. 부적합품률이 20%인 공정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매시간 10개씩 샘플링 검사하여 공정을 관리하려고 한다. 이때 측정되는 시료의 부적합품 수에 대한 기대값과 분산은 약 얼마가 되는가 물어보고 있습니다. 58번. 일단 우리가 기대값부터 계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기대값 뮤라고 하게 되고 이거는 NP 이렇게 계산할 수 있죠. 기대값 뿐만이 아니라 분산은요. 여기다가 NP에다가 그 다음에 1-P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분산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제 N 계산하게 되면은 N 개수가 10개고 부적합 품률이 0.2%이니까 10 곱하기 0.2 해서 자 이거는 2가 됩니다. 2. 여기는 NP가 2니까 그러면 2 곱하기 1에다가 부적합 품률 하게 되면 0.2 하게 되면 0.8 계산하게 되죠. 그럼 이거 얼마가 됩니까? 8이 1.6이 됩니다. 2랑 1.6 기대값 2 분산 1.6 답 4번. 59번 설비 배치 및 개선의 목적을 설명한 내용으로 가장 관계가 먼 것은 무엇이냐. 1번에 제공품의 증가 이거는 개선이 아니죠. 제공품이라는 건 뭘까? 제공품은 완성되지 않은 물품들, 그러니까 미완성된 물품들, 원료는 아닌데 지금 그 만들어지고 있는 것들. 텔레비전이면 뚜껑 덮기 직전, 부품 부족하고 있는 거. 근데 그런 것들이 증가하는 거는 개선된다고 우리가 하지 않죠. 제공품은 적을수록 더 좋은 거죠. 그렇죠? 제조 과정에 있는 물품 1번. 이거는 관계없습니다. 60번. 설비 보전 조직 중 지역 보전에 해당하는 것은 우리가 설비 보전 방식 중에서 집중, 그 다음에 지역, 그 다음에 분포 이런 것들을 우리가 흔히 나눌 수가 있는데 지역 보전이라고 하는 건 무엇입니까? 지역 보전은 한 지역을 이제 담당해서 맡는 거죠. 감독이 당연히 용이하게 되겠고 그 다음에 일체감도 있고 그 다음에 왕복 갔다 한 지역을 맡게 되니까 멀리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시간도 단축할 수 있고 그런 장점들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일본의 현장 왕복 시간이 증가한다? 이건 잘못된 거죠. 그렇죠? 이번에 2, 3, 4번은 다 좋은 얘기인데 1번은 관계가 없습니다. 이제 지역을 하다 보니까 공구가 부족하거나 이런 문제는 이제 우리가 발생할 수 있죠. 공구를 다 그 지역마다 똑같은 공구를 갖추고 있어야 되니까.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가 60번까지 한번 풀어본 문제입니다. 여러분 쉽게 느끼셨는지 어렵게 느끼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최근에 문제가 계속 바뀌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고 관련도를만 이렇게 외우는 것, 관련도만 맹신하는 학습법은 조금 덜 하시는 게 좋고 아까 이렇게 중첩의 원리라든지 이런 것들, 왕복선, 도선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사실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앞에서 좀 이렇게 나왔던 문제이기는 합니다. 이런 것들을 위주로 쉽지만 명확하게 하는 것들을 위주로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설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산에듀가 여러분의 합격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